저는 91살입니다. 40년 넘게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믿기 어려울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저는 매일 소고기를 먹어서 당뇨병을 완치했습니다. 단순히 관리한 것이 아닙니다. 수치를 개선한 것만도 아닙니다. 8년 동안 제 삶을 지배했던 제2형 당뇨병을 완전히 되돌렸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대사 건강 전문의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강남역 근처 제 병원에서 6천 명이 넘는 당뇨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당뇨병과 식단에 대해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발가락 끝을 만져보세요. 감각이 명확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상한 저림이 있으신가요? 약한 전기가 흐르는 듯한 찌릿한 느낌? 만약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으시다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 저림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마지막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손상은 영구적이 됩니다. 상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반입니다. 마포구에 사시는 74세 박씨.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십니다. 3걸음 걷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넘어지십니다. 혼자입니다. 부인은 딸네 집에 가 계십니다. 6시간 동안 그렇게 누워 계시다가 누군가 발견합니다. 뇌졸중은 혈당이 수년간 천천히 혈관을 파괴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전날까지는 괜찮다고 느끼셨습니다. 자신이 조용한 시한폭탄을 안고 산다는 걸 전혀 모르셨습니다. 이것은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400명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 쓰러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중 85%는 어제까지 전혀 경고 증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걸 아는 이유는 저도 거의 그중 한 명이 될 뻔했기 때문입니다. 8년 전 저는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요? 수십 년간 환자분들께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렸던 의사가 말입니다. 공복 혈당이 230이었습니다. 당화혈 색소는 9점이었습니다. 제 동료 의사들이 제 검사 결과를 보고 즉시 3가지 다른 약을 처방했습니다. 저는 그 약들을 성실히 복용했습니다. 표준 당뇨 식단을 따랐습니다. 소량씩, 채소 위주로, 통곡물, 지방은 최소한으로, 붉은 고기는 독약처럼 피했습니다. 모든 당뇨 지침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요. 제 혈당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더 약해졌습니다. 근육량이 사라졌습니다. 병원 계단을 올라가는데 2번 멈춰 쉬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손을 보다가 아버지의 손을 봤습니다. 가늘고, 약하고,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그때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환자 기록에서 패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3명의 환자분, 모두 60대 남성분들. 넉 달 만에 당뇨 수치가 극적으로 개선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식단 조언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3분 모두 같은 걸 인정하셨습니다. 소고기를 드셨다는 것, 소고기를 많이, 매일.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의학교육 전부가 이건 잘못됐다고 했으니까요. 붉은 고기는 콜레스테롤을 높인다. 포화지방은 염증을 일으킨다. 의대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결과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연구들을 공부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이해하길 원치 않는 대사 메커니즘을요. 그리고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제2형 당뇨병의 진짜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설탕이 아닙니다. 탄수화물도 아닙니다. 근본 원인은 세포의 굶주림입니다. 여러분의 세포가 완전하고 흡수 가능한 단백질과 필수 지방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 없이는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리고
소고기에는 세포 수준에서 이 과정을 되돌리는 정확한 영양소 조합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 날부터 소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만에 공복 혈당이 100으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만에 모든 약을 끊었습니다. 오늘날 제 당화혈 색소는 5.3입니다. 91살인데 80살 때보다 더 건강합니다. 저는 73세이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이고 18년간 서울의 제 병원에서 수천 명의 당뇨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과 모순되지만 만약 당뇨약을 2년 넘게 드시는데도 혈당이 여전히 불안정하시다면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석 달 전 68세 남성분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240이었습니다. 병원 계단을 오르는데 2번 멈춰 숨을 고르지 않으시면 올라올 수가 없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신발을 신는 것도 따님이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당뇨 환자분들이 직면하는 악몽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게 두렵습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가는 날이, 아들이 침대까지 업어다 줘야 하는 날이, 다리를 절단해서 딸이 몸을 씻겨줘야 하는 날이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당뇨병은 사실 설탕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길 원치 않는 비밀이니까요. 당뇨병은 설탕 때문이 아닙니다. 세포가 문을 열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10,000개의 잠긴 문이 있는 집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인슐린은 열쇠입니다. 하지만 제2형 당뇨병에서는 모든 자물쇠가 녹슬어 막혀 있습니다. 1000개의 열쇠가 있어도 자물쇠가 작동하지 않으면 문은 닫힌 채로 있습니다. 포도당이 혈관에 쌓입니다. 혈류의 쓰레기처럼 떠다니게 됩니다. 포도당이 들어가야 할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고기를 적게 먹고 채소를 많이 먹고 통곡물을 먹으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의 당뇨병 환자 수가 3배로 늘었습니다. 저는 제 환자들이 모든 규칙을 완벽하게 따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현미를 먹었습니다. 적색육을 피했습니다. 매일 10,000보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당화혈 색소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5년 전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조언을 완전히 무시한 환자 3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쇠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구운 쇠고기, 소뼈 국물, 쇠고기 찌개를 먹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건강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검진을 받으러 왔을 때 혈당이 70포인트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줄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강남에 사는 72세 박여사는 약을 완전히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단백질 대사와 인슐린 저항성에 관한 모든 연구 논문을 2년 동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쇠고기에는 지구상의 어떤 식품보다 가장 완전한 아미노산 프로필이 들어 있습니다. 인슐린을 생산하는 장기인 췌장은 전적으로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췌장이 올바른 구성 요소를 얻지 못하면 건강한 인슐린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쇠고기에는 류신, 라이신, 메티오닌의 특정 조합이 들어있어 세포막의 인슐린 수용체를 문자 그대로 복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그 집의 녹슨 자물쇠를 모두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쇠고기의 건강한 지방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은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탄수화물만 먹고 천연 동물성 지방을 피하면 세포막이 딱딱하고 경직됩니다. 인슐린 신호에 제대로 반응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쇠고기에 들어있는 천연 지방을 섭취하면 세포막이 다시 유연해집니다. 마침내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지금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당뇨병을 앓은 지 10년 미만이라면 췌장이 아직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을 더 기다리면 손상이 영구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회가 바로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할 때 쇠고기가 왜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신체가 세포 수준에서 실제로 어떻게 스스로 치유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연관성을 처음 발견했을 때 강남에 사는 74세 박 여사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당뇨병을 앓았습니다. 12년간의 약물 치료, 12년간 하루에 4번 혈당 검사, 12년간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아침 혈당 수치는 일관되게 220 이상이었습니다. 의사는 그 해에 3번째로 인슐린 용량을 늘렸습니다. 그녀는 발가락의 감각을 잃기 시작해서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 저림 증상이요? 그것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시작입니다. 다음 단계는 절단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어제 무엇을 드셨습니까? 그녀는 식단 일기를 꺼냈습니다. 아침에 오트밀, 점심에 닭가슴살을 곁들인 샐러드, 저녁에 찐 채소를 곁들인 현미밥, 간식으로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그녀는 이전 의사들이 권장한 정확한 식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고섬유질, 저지방, 통곡물이 풍부한 식단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따르는 표준 당뇨병 식단입니다. 아무도 박 여사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식단이 그녀의 신진대사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락하고 다시 급상승했습니다. 췌장이 지쳐 있었습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완전히 저항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건강에 좋다는 탄수화물이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오트밀을 중단하십시오. 현미를 중단하십시오. 바나나를 중단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쇠고기 200g을 드십시오. 손바닥과 손가락 절반 정도의 크기입니다. 소금만 넣어서 간단하게 요리하십시오. 계란 3개와 함께 드십시오. 이것이 아침 식사입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이렇게 하십시오. 그녀는 제가 정신이 나간 것처럼 쳐다봤습니다. 김 박사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쇠고기는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쇠고기는 당뇨병을 더 악화시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혈액에 단기 넘쳐나는 동안 세포가 진짜 영양분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즉시 고쳐야 합니다.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쇠고기에는 신체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비율의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쇠고기를 먹으면 신체는 즉시 그 아미노산을 사용하여 췌장 베타 세포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이 세포들이 손상되고 염증이 있습니다. 치유하려면 특정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구성 요소는 완전한 동물성 단백질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쇠고기에는 공액 리놀레산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개선합니다. 혈류에 갇혀있는 대신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어떤 약물도 이만큼 효과적으로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수천 건의 연구를 검토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하지만 식품 산업은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천연 지방과 함께 쇠고기를 먹으면 단백질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이 발동됩니다. 신체가 완전한 포만감에 도달합니다. 설탕에 대한 갈망이 멈춥니다. 오후 3시에 에너지 급락을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혈당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신진대사가 처리하도록 설계된 것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는 제 방법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2주 후 그녀의 아침 혈당은 160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120이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그녀의 혈당은 95였습니다. 정상 범위였죠. 서울에 있는 그녀의 담당 의사는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녀는 약 복용량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바뀐 것은 매 끼니마다 소고기를 추가한 것뿐이었습니다. 소고기의 아미노산 구성이 바로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췌장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류신, 이소류신, 발린이 필요합니다. 소고기는 이것들을 식물성 단백질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양으로 제공합니다. 소고기 한 인분과 같은 류신을 얻으려면 콩을 8컵이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콩에는 혈당을 즉시 급격히 올리는 탄수화물이 70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할 때 소고기가 효과를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제 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한 정확한 소고기 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한 가지 정보만으로도 10년간의 약물 치료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 보는 가장 큰 실수는 사람들이 아무 소고기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당뇨병을 역전시키는 데 있어 모든 소고기가 똑같지 않습니다. 부위가 중요합니다.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과 천연지방의 최적 비율을 함유한 특정 부위의 소고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소 앞다리살, 소 사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 양지머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들은 여러분의 췌장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정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들의 아미노산 류신 농도가 바로 세포들이 문을 열고 다시 인슐린을 받아들이도록 촉발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양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적으세요. 하루에 조리된 소고기 120g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략 손바닥과 손가락 절반 크기입니다. 더 많지도 적지도 않게. 너무 적으면 대사제설정을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으면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병원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소고기를 아침에 먹어야 합니다. 모두가 하는 것처럼 저녁이 아니라 아침 섭취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소고기를 먹으면 몸이 제가 단백질 우선 상태라고 부르는 것에 진입합니다. 췌장은 풍부한 영양소가 이용 가능하다는 신호를 받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패닉 모드를 멈춥니다. 강남에서 온 68세 박 선생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복 혈당이 210으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의 의사는 그에게 3가지 약을 처방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90일 동안 매일 아침 소 양지머리를 드세요. 단지 90일만. 그는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소고기는 제 당뇨를 더 악화시킬 겁니다. 모두가 채소와 곡물을 먹으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에게 지금 여러분께 말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조언은 사람들을 천천히 죽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토끼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 완전한 단백질이 필요한 인간입니다. 박 선생님은 제 정확한 지침을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그는 소량의 발효 채소와 함께 천천히 조리한 소, 양지머리 120g을 먹었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소고기와 채소만. 그는 그 90일 동안 쌀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빵을 끊었습니다. 과일 주스를 끊었습니다. 30일 후 그의 공복 혈당은 160으로 떨어졌습니다. 60일 후 125, 90일 후 그의 아침 혈당은 92였습니다. 그의 의사는 실험실 결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계가 고장났다고 생각하며 검사를 3번이나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법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조리 방법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소고기를 고온에서 구워서는 안 됩니다. 식물성 기름에 튀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영양소를 파괴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염증 화합물을 만듭니다. 소고기를 천천히 조리해야 합니다. 최소 3시간 동안 부드럽게 삶거나 압력솥을 사용해 45분간 조리하세요. 이것은 콜라겐을 글리신으로 분해하는데 이것이 당뇨병에 대한 또 다른 비밀 무기입니다. 글리신은 인슐린과 독립적으로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이것은 일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발표된 연구입니다. 조리 중에 중요한 요소 하나를 추가하세요. 마늘입니다. 1회 분당 최소 5쪽. 마늘은 알리신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고기, 단백질의 인슐린 민감성 효과를 30% 증폭시킵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제 말은 절대로, 소고기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후 3시간 이내에 과일을 먹지 마세요. 천연 과일이라도 과일의 당분은 여러분이 달성하려는 대사 재설정을 완전히 취소시킬 것입니다. 과일 당분은 혈류에 넘쳐나고 췌장을 다시 위기 모드로 강제합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즉시 행동하면 췌장은 여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체하는 매일이 인슐린 생산 세포에 영구적인 손상을 주는 또 하나의 날입니다. 이 세포들은 쉽게 재생되지 않습니다. 한번 죽으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며 이 실수가 여러분의 혈당을 위험할 정도로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한 정확한 소고기 선택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아무 소고기가 아닙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보는 비싼 부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대사 재설정을 촉발하는 특정 종류들입니다. 18년 동안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환자들이 보충제와 약물에 많은 돈을 쓰는 동안 당뇨병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부위를 잘못된 양으로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인슐린 저항성을 역전시키기 위해 함께 작용하는 3가지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아미노산, 천연 포화지방, 그리고 생체 이용 가능한 철분입니다. 소고기는 이 3가지 모두를 여러분의 췌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확한 비율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부위만이 이 완벽한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받아 적으세요. 소고기 앞다리살이 필요합니다. 양치머리가 필요합니다. 지방이 붙어 있는 갈비살이 필요합니다. 이 부위들은 100kg당 18, 20개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비율입니다. 등심이나 안심처럼 너무 살코기만 있으면 필수 지방을 놓치게 됩니다. 꽃등심의 마블링처럼 너무 지방이 많으면 몸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양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식사당 정확히 120개 조리된 소고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략 손바닥 크기의 손가락 절반 두께입니다.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안 됩니다. 제 환자 중 강남에 사시는 73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매일 소고기를 드셨지만 혈당이 여전히 200이 넘었습니다. 양을 측정해보니 겨우 6개만 드시고 계셨습니다. 대사 전환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확한 양을 드신 지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세부사항에 주목하세요. 지방은 고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제거하지 마세요. 잘라내지 마세요. 그 천연 지방에는 공액 리놀레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의 인슐린 흡수 능력을 직접적으로 개선합니다. 지방을 제거하면 몸에 필요한 약을 버리는 겁니다.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조리법입니다. 소고기를 미디엄으로 익혀야 합니다. 레어도 아니고 웰던도 아닙니다. 미디엄입니다.
소고기가 내부 온도 63도에 도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단백질 구조가 완벽하게 소화 가능한 정도로만 분해되면서도 열에 민감한 영양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 익히면 신경에 필요한 비타민 B가 파괴됩니다. 덜 익히면 소화기관이 너무 힘들게 일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해 혈당이 치솟습니다. 타이밍도 부위 선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소고기는 점심,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드셔야 합니다. 저녁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고요? 몸의 인슐린 민감도가 한낮에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반 의사들이 무시하는 기본적인 생체식이학입니다. 점심에 소고기를 드시면 근육이 그 단백질을 흡수하고 아미노산이 가장 활발한 회복 시간대의 췌장으로 직접 흐릅니다. 저는 송파구 제 병원에서 나식 2명의 환자들과 이 방법을 테스트했습니다. 정확한 부위 선택, 정확한 양, 정확한 시간을 따른 모든 분들이 8주 안에 당화혈 색소가 최소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한 남성분 68세 은퇴 교사분은 인슐린 주사가 필요했던 상태에서 4개월 만에 완전히 정상 혈당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3개월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내주십니다. 여전히 정상입니다. 여전히 매일 점심에 120개 앞다리살을 드십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가 있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당뇨를 역전시키는 사람과 평생 약에 의존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정확한 타이밍 전략입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 제 병원에서 3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사용한 정확한 방법이며 다른 어떤 의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일 것을 보장합니다. 아침 단백질 시간대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일어났을 때 몸은 대사 각성 상태에 있습니다.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인슐린 민감도가 최고조이며 세포들이 영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일어난 지 30분 이내에 소고기를 섭취해야 합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아침 산책 후가 아닙니다. 양치하고 뉴스 확인한 후가 아닙니다. 30분 이내입니다. 왜 이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소고기를 먹으면 즉시 췌장의 혈당 조절이 지금 시작된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소고기의 완전한 아미노산, 특히 류신과 이소류신은 베타세포와 직접 소통합니다. 췌장에게 제대로 깨어나서 인슐린 생산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커피를 먼저 마시면, 과일이나 빵을 먼저 먹으면 이미 인슐린 급증을 촉발한 겁니다. 그날의 전투를 이미 잃은 겁니다. 정확한 방법입니다. 200개의 소고기입니다. 대략 손바닥 크기의 손가락 절반 두께입니다. 간단하게 조리합니다. 양념에 설탕 넣지 마세요. 달콤한 소스도 안 됩니다. 소금, 후추, 마늘 정도만 넣으세요. 일어난 지 30분 이내에 드세요. 그런 다음 이것이 중요한데 기다립니다. 최소 4시간 동안 다시 먹지 않습니다. 이 4시간 동안 몸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슐린 수치가 기저선으로 떨어집니다. 세포가 당 연소에서 지방 연소로 전환됩니다. 간이 저장된 포도당을 혈류로 배출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것을 대사전환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은 기존 조언대로 2시간마다 먹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후 안정화 식사입니다. 아침 소고기 후 답 5시간 뒤에 다시 먹습니다. 이번에는 300개의 소고기와 녹말이 없는 채소입니다. IP 채소, 오이무, 땅 위에서 자라는 모든 것입니다. 이 식사가 하루 남은 시간 동안 혈당 안정성을 고정시킵니다. 혈당이 치솟지 않습니다. 인슐린이 급증하지 않습니다. 대사 모멘텀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하시는지 압니다. 배고픔이 걱정되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배고픔과 설탕 중독은 똑같이 느껴지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이 방법을 3일만 따라하면 식사 사이에 그 절박한 느낌이 사라집니다. 몸이 적응합니다. 계속 더 많은 음식을 요구하는 대신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는 법을 배웁니다. 저녁 회복 식사입니다. 마지막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이어야 합니다. 또 다시 250개 소고기입니다. 왜 또 소고기냐고요? 일관성이 신진대사를 재교육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단백질과 지방이 이제 주요 연료이지 포도당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건강한 것이라도 탄수화물을 넣을 때마다 적응 과정이 초기화됩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만듭니다. 그들은 저녁 8시나 9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10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여러분의 몸은 음식을 소화하는 동안에는 췌장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 3시간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깊은 수면 중에 체내에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몸은 자가포식이라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여러분의 세포들이 손상된 부분들을 청소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수년간 막혀있던 인슐린 수용체도 포함됩니다. 한 환자분, 강남에 사시는 67세 여성분이 혈당 수치가 300이 넘는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3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확히 이 시간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아침 소고기, 4시간 간격, 오후 소고기와 채소, 4시간 간격, 취침 3시간 전 저녁 소고기. 6주 만에 그분의 공복 혈당이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4개월 만에 모든 약을 끊으셨습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안 됩니다. 식사 사이의 간격을 줄이면 안 됩니다. 밤늦게 식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소고기를 단순히 영양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적으로 만드는 틀입니다. 이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절대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하나의 원칙이 수백 명의 환자분들을 평생 약물 의존에서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6번째 중요한 요소는 소고기 품질 등급과 그것이 여러분의 세포 인슐린 민감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고기가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잘못된 등급의 소고기를 먹으면 당뇨병을 역전시키는 대신 실제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토콜로 처음에 실패한 3명의 환자를 지켜본 후 이것을 어렵게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씨 환자분이 공복 혈당 230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저는 즉시 그분에게 소고기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따르셨고 제가 권장한 정확한 양을 드셨으며 식사 시간을 올바르게 지키시고 음식을 적절히 조합하셨습니다. 하지만 4주 후 그분의 혈당은 200배 15%만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식사 준비를 직접 관찰하기 위해 그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저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아파트 근처의 할인 슈퍼마켓에서 가장 저렴한 수입 소고기를 사고 계셨습니다. 고기는 창백했고 마블링이 거의 없었으며 제가 라벨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 그것은 6개월 이상 냉동된 곡물 비육 소고기였습니다. 이 소고기는 오메가3 지방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단백질 구조가 냉동 과정에서 손상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분의 소고기 공급원을 신선한 한국산 한우로 특히 눈에 보이는 마블링이 있는 2등급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2주 만에 그분의 공복 혈당이 160으로 떨어졌습니다. 8주 만에 105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꾼 유일한 변수는 소고기 품질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소고기의 지방산 프로필과 신선도가 인슐린 수용체에 대한 치료 효과를 직접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정확한 등급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숫자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국제적으로는 특정 시각적 표시를 찾아야 합니다. 첫째, 색상입니다. 치료용 소고기는 신선한 절단면에서 짙은 붉은색, 거의 버건디색이어야 합니다.
소고기가 밝은 분홍색이거나 창백하다면 췌장 지원에 필요한 미오글로빈과 철분 함량이 부족합니다. 둘째, 마블링입니다. 근육을 관통하는 눈에 보이는 흰 지방 줄무늬가 필요합니다. 이 근육 내 지방에는 인슐린 민감도를 재설정하는 공액 리놀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고기가 눈에 보이는 지방이 전혀 없이 완전히 살코기라면 당뇨병 역전에 효과가 없습니다. 셋째,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소고기는 신선해야 하며 30일 이상 냉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냉동은 섬세한 효소 구조를 파괴하고 유익한 지방을 산화시킵니다. 저는 최소 일주일에 3번 배송을 받는 정육점에서 구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소고기가 언제 도착했는지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말해줄 수 없다면 즉시 다른 정육점을 찾으십시오. 넷째, 가능한 한 목초 마무리 또는 목초 사육 소고기를 우선시하십시오. 목초 마무리 소고기의 오메가3 대 오메가6 비율은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데 4배 더 유리합니다. 곡물 비육 소고기, 특히 산업형 사육장의 소고기는 과도한 오메가2식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실제로 췌장의 염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고품질 소고기는 비쌉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매달 당뇨병 약에 얼마를 쓰고 계십니까? 신장이 망가졌을 때 투석 치료에 얼마를 쓸 것입니까? 실명하거나 절단으로 다리를 잃었을 때 자녀들이 여러분을 돌보는데 얼마를 쓸 것입니까? 수원에 사시는 73세 최 씨 환자분은 매달 약값으로 8만 원을 쓰고 계셨다고 계산하셨습니다. 프리미엄 한우로 바꾸고 4개월 만에 약을 끊은 후 실제로 전체적으로 더 적은 돈을 쓰셨습니다. 소고기의 품질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뇨병 역전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올바르게 선택하면 여러분의 췌장은 평생 정상 혈당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완전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울에서 대사질환을 치료한 40년 후 저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정확히 압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너무 단순하게 들린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제 환자분들이 당뇨병 약에서 벗어나도록 도운 정확한 프로토콜을 드릴 것이고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지금 이것을 적으십시오. 매일 120g의 소고기가 필요합니다. 100g이 아닙니다. 150g도 아닙니다. 정확히 120g입니다. 이것은 소화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췌장의 대사 재설정을 촉발하는 정확한 양입니다. 저는 삼성의료원에서 300명 이상의 환자의 혈당 반응을 추적한 후 이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내일 아침 이렇게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잠에서 깨면 등심이나 안심 40g을 미디엄으로 구워 드세요. 잘 익힌 것도 안 되고 레어도 안 됩니다. 미디엄이어야 합니다. 내부 온도가 섭씨 63도에 도달해야 베타세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 구조가 보존됩니다. 천일염 소량 외에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마세요. 소스도 안 되고 양념도 안 됩니다. 순수한 소고기와 소금만 드세요. 점심에는 또 40g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정확히 4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3시간 반도 안 되고 5시간도 안 됩니다. 4시간입니다. 이 간격을 통해 다음 단백질 섭취 전에 인슐린 수치가 완전히 떨어집니다. 이것이 인슐린 민감도를 재설정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효과의 절반을 잃게 됩니다. 저녁은 마지막 40g이며 이것은 오후 6시 이전에 드셔야 합니다. 6시 이후에는 신체의 단백질 처리 능력이 38% 감소합니다. 저는 대사 연구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6시 이후에 소고기를 먹는 것은 신장이 걸러내야 하는 노폐물만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 실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30일 동안은 소고기와 함께 채소를 먹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소에는 췌장이 필요로 하는 특정 아미노산의 흡수를 차단하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30일 후 공복 혈당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 천천히 다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회복 단계에선 안 됩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소고기를 먹은 후 2시간 이내에는 운동하지 마세요. 혈액이 영양소 흡수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운동은 혈류를 근육으로 돌려 치료 효과를 잃게 만듭니다. 90분 후에 가볍게 걷는 것은 괜찮지만 격한 운동은 안 됩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식사와 함께 찬물을 마시지 마세요. 온도 충격으로 위 밸브가 닫혀 적절한 단백질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온의 물만 마시고 음식을 씹는 사이에 조금씩만 마시세요. 이 90일 동안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첫째 주에는 공복 혈당이 평균 15포인트 떨어집니다. 넷째 주에는 오후 에너지 저하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덟째 주에는 의사가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당황할 것입니다. 12째 주에는 약물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거나 완전히 없어집니다. 저는 73살입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먹습니다. 제 공복 혈당은 82입니다. 당화 혈색소는 5.1입니다. 약은 전혀 복용하지 않습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르는 환자들은 같은 결과를 봅니다. 수정하려는 사람들,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시간 규칙을 건너뛰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픈 채로 제 진료실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식료품 저장실에 쌀을 다 먹고 나서 다음 주가 아닙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서 다음 달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시장에 가서 질 좋은 소고기 700g을 사세요. 오늘 밤 나눠서 준비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댓글에 저는 정확히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적으세요.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저는 정확히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쓰세요. 여러분, 자신과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봐야 하는 시청자 모두에게 그 약속을 하세요. 이 정보는 여러분의 가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공유하세요. 이것을 비밀로 하지 마세요. 당뇨병은 매일 400명의 한국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즉시 사용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부위의 소고기를 식사에 포함시킬 것이며 일일 목표량은 얼마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김 박사의 당뇨병 역전 방법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독해 주시고 혈당 문제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